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4년 갑진년의 첫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전체 101번째, 한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삶의 유형, 살아가는 각자의 방법 7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각자가 살아가고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배우는 과정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표본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배우면서 느껴야 되는 7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읽고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서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듣고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쓰면서 글을 적는다는 얘기죠. 쓰면서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말을 하면서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생각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무엇인가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지금보다 살아왔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좀 더 나은 우리 인생 미래를 위해서 7가지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읽고 배우는 사람. 자, 우리가 뭐 읽는다는 거 독서, 주로 책,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보, 요즘은 AI 기능들이 발달되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그런 체험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째, 독서를 많이 하는 분들의 극한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분들은 글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르침을 가져가는 그런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독서 책을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예력이 좀 빨라져. 그러니까 습득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라는 견문을 넓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해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책을 보다 보면 내가 몰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분야의 장르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서 이렇게 배우는 사람. 뭐, 영화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연극, 그 다음에 여행을 통해서, 경험하는, 몸소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경험.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듣는 거하고 직접 가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부분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왕이면 직접 현장 체험을 하는 것이 더더욱 산 경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보면서 직접 발로 뛰면서 배우는 사람이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듣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자, 뭐 조찬회, 세미나, 글쎄요. 저도 이제 세미나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강단에서 강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강단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보면 유독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얘기하는 한 단어를 놓치지 않으려 하고 열심히 메모하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눈에 띄어요. 저 역시도 웬만하면 세미나장에 가면 제가 배우려고 하는 부분은 맨 앞자리를 앉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강사하고 눈을 마주치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는 언어 전달, 느낌, 생각을 좀 더 내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집중이 더 잘 되죠. 맨 앞쪽에 앉다 보면. 그래서 이런 어떤 경험,
계속 집중해서 좀 앞쪽에서 듣고 이러면 듣는 능력도 더 좋아지는 것 같다 하는 저만의 또 경험일 수도 있겠고요. 또 그리고 이제 강의 중에 눈이 마주치고 좀 열심히 들으면 더 이렇게 강사도 많은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이 세미나나 여러 가지 형태의 듣는 그런 시간에는 앞자리, 웬만하면 앞자리에 앉는 것이 훨씬 나의 인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서면서 배우는 사람. 자, 이 서면서 배운다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때 메모하는 습관. 그 다음에 이제 읽기. 저의 경우도 일지. 우리가 예전에 직장 생활 때도 일지를 또 적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어릴 적부터 조금의 습관이 있으면 좀 이렇게 일기 적고 일지 적고 하는 메모하는 게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만 잘 안 돼요. 지금도 저도 적는다고는 합니다만 때로는 정말 생각났던 아이디어를 적지 않아서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적인 글귀라든지 머릿속에 팽 돌아요. 근데 예전 같으면 그렇게 해도 연상을 하면 다시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그 순간에 적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메모하고 적으면 배우는 그게 다시 기억도 할 수 있고 훨씬 내 인생에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이면 메모지를 꼭 들고 다니고요. 페나 그 다음에 일기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하루에 그 기억해야 되는 중요했던 부분을 또 일기 형태로 시간대별로 적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서 배우는 이런 부분도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말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제가 가장 많이 배웁니다. 학교의 교직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면 애습을 참 많이 해요. 사실은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날 수업 진행을 한다든지 이제 교과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내가 많이 배우게 되고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거는 결국은 나의 학습이 더 된다는 게 저도 이렇게 경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하면서 이렇게 배운다는 거, 남에게 이렇게 지식을 전달한다는 건 사실 내 자신이 더더욱 공부가 된다는 거, 그거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 생각을 통해서. 자, 물론 사람이 살면서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생각이 깊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점이 있을 때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 변수라는 게 항상 있어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일들이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이제 리더들이 깊은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행사나 일들은 그냥 치러내면 되는데 새로운 어떤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 새로움의 도전, 창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자, 이럴 때는 좀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좀 진짜 남과 다른 생각도 좀 해야 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좀 끄집어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묵상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깊은 생각, 통찰을 하면서 결과를 낸다면 보다 중요한 일, 작은 일은 기본적인 경험으로 하겠지만 진짜 결정을 해야 되고 뭔가 새로움을 도전할 때는 깊은 생각을 통해서 그 배움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무언가 하면서, 무언가 하면서 경험을 하는 부분. 봉사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먼저 드리고 싶어요. 뭔가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할지 하고 저도 봉사 활동을 하기 전에 좀 막막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데 생각만 하고 행동을 안 하니까 어떤 방식을 모르겠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일단 해보자 해서 실천을 먼저 했어요. 일단 고아원부터, 그 다음에 이제 경로당, 양로원 이렇게 찾아 내가 그냥 발로 뛰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실천하고 행동하면서 해보니까 내가 이 부분은 장점이 있고 이 부분은 단점이 있고 이런 비용에 따른 효용 가치성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판단이 되는 생각이 되는 그럼 이제 다음에는 어떤 부분에서 좀 해야 되겠다 역할을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무언가를 내가 직접 뛰어보고 난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신년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데 7가지 배우는 과정,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과정들, 유형들을 잘 보면서 나의 것으로 만든다면 진짜, 진정 내 인생 앞으로 내가 살아가고 그 다음 미래에 있어서 크나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읽고 배우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면서 배우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듣고 배우는 사람이 있고, 네 번째는 쓰면서 배우는 사람이 있고, 다섯 번째는 말을 하면서 배우는 사람이 있고, 여섯 번째는 생각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고, 7번째는 무언가를 하면서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새해 첫 시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탑입니다. 오늘 이 시간 10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좀 특집으로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노인과 어른, 노인과 어른의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20가지 분류로 이렇게 좀 나누어지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과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면 나이를 먹죠.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생 종착역으로 달려갑니다. 좀 서글프지만 자,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노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래 가사 속에서도 세월이 흘러가는 우리는 익어간다, 성숙해진다 이런 표현들 애둘러 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노인이 되어가고 있구나, 아니 어른이 되어가고 있구나, 숙성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구분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여러분과 제가 얘기를 편안하게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제목을 노인과 어른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테마로 보면요, 지금은 이제 고령화 시대, 참으로 이제 우리가 아파트든 인근에 나가보면 지하철, 역 등등 해서 정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여러분이나 저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가 노인이 많게 되면 아무래도 병약해지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활기도 떨어지고 도심이 좀 뭔가 정체되어 있는 듯한 좀 이렇게 정적인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수밖에 없어요. 뭐 빠르게 활발하게 동적으로 그런 느낌은 확실히 떨어졌다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인정을 할 겁니다. 자, 그렇지만 어른이 많아진다면 아무래도 윤택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제가 지난 송년회 때 모임에서 이 글을 인용해서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세월이 흘러가면 음식이 부패가 되는, 썩어서 냄새나고 악취나고 정말 다시 한번 그 음식을 쳐다보기도, 냄새 맡기도 싫은 그런 음식이 있는가 하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비프드스큐, 그러니까 발효가 되는 그런 멋진 음식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김치도 있고, 그죠? 그런 상황이든 우리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도 악취가 나는 그런 부패, 노인보다는 발효가 되고 숙성이 되고 정말 필요한 그런 어른이 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래 보면 노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게 좀 느껴져요. 뭔가 이렇게 대우만 받으려고 그냥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건요, 집에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대접 못 받습니다. 특히 바깥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요즘 외부에 젊은 사람들 만나는데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대우해줘. 참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냥 다 사는 게 빡빡하고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어른이 되어서 어른이 되면 대우와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어른이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노인은 나이를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 그냥 세월이 가니까 그냥 나이 먹은 거예요. 그냥 내 의지하고 뜻하고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이 없어요. 그냥 숫자만 늘려간 거예요. 숫자만.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 보여요. 하지만 어른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숙해집니다. 뭔가 이렇게 제대로 이제 꼭꼭 누르면서 다듬어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뭔가 이렇게 남겨줄 수 있는 적자가 있다. 하지만 노인은 그냥 숫자만 차곡차곡 쌓은 거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세월을 보냈다는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노인은 머리만 커져버려요. 머리만 커진 사람. 어른은 마음이 커졌다는 거예요. 포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나보다는 상대를 생각하는. 하지만 노인은 머리만 커졌어요. 아는 것만 많아. 어디서 자기 것도 아니야. 주워 들은 것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집만 늘어가요. 아집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대우를 받는다? 대접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해요. 오히려 머리만 크다 보니까 어떻게 무거우니까. 나를 인정해달라.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노인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지만, 어른은, 어린 사람. 그리고 평생 학습이라고 해요, 요즘. 그래서 새로운 것에, 내가 도전을 하고 배우려고 하고, 내 몸이 움직이고, 내가 신체 활동이 가능한 분야까지 하려고, 도전하려고 하는 게 어른이고, 노인은 뭐 더 이상 이제 됐고, 나는 내가 아는 게 많아. 나는 안 배워도 다 알아, 다 알아. 다 안돼. 근데 실제 신문물이나 바뀐
최근에 어떤 그런 정보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더 겸손해야 된다. 자, 그게 노인과 어른의 또 차이점입니다. 자, 노인은 아직도 본인의 욕심이 있어 자기 걸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 걸. 가지고 있든 없든 자기 거가 우선이에요. 그런데 어른은 어떻게 해요? 나도 부족하지만 나누려고 해요. 나누려고. 글쎄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행사를 하고 막 기념품이 있어요. 그러면, 부족하면, 꼭 제가 그랬다는 것보다도 일단은, 다른 사람을 먼저 다 챙겨줘요. 제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다른 분들이 먼저 다 가져가. 나는 그냥 남는 게 있으면 가져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주고. 그러려고 하고 해요. 그런데 아닌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더 이제, 보면서, 제가 이렇게 챙겨주면서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자기 거를 당연히 챙겨야 되지만, 그런 건 기대하기 좀 어려워요. 사실 해본 행사를 부족하고 이러면 내 거 먼저 내놓게 나한테 했어 이러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노인은 자기 걸 자꾸 챙기려고. 집에 가면 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최근에는 행사를 해보면 기념 타올 같은 게 제작이 잘 안 돼요. 달력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요즘은 정말 이렇게 수군을 많이 타올을 챙겨가요. 그런데 이제 부족할 때는 자기 걸 내놓는 분도 있고, 아니야, 박사가 하나 더 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참 생각이 이렇게 많이 교차되는 거죠. 이제 그게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쓰여지네요. 예, 쓰여져요. 본인 걸 포기하고 다른 분 주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부족한데 하나 더 달라고. 글쎄요, 그래도 꼭 그렇게 챙겨가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부분을 짓는 게 하지만 내 걸 채우려는 분은 노인이 되는 거예요. 내 걸 나누려고. 오히려 부족하지만 나이가 없어도 되지만 남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어른이다 하는 작은 거지만 이렇게 구분을 좀 해봅니다. 자, 이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그만 챙기려는 자기 위주가 되는 거예요. 어른은 이웃을 배려하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어른이 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그런 거 나누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실천을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 거는 안 가져가도 돼요. 다른 분들 부족한 남으면 받으면 되죠. 아니면 그렇죠. 이게 행사를 하다 보면요, 오시는 분 숫자보다 많으면 많으지 작은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게 예측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을 한 가지 예로 들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다음은 노인은 나를 밟은 내가 피해를 보면 가만두지 않겠다. 끝까지 갈봐야겠다. 이게 사투리이기도 합니다만 복수해야 돼. 이런 마음. 하지만 어른은 아니에요. 나를 밟고 가라.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보다 똑똑한 어린 사람이 오면요, 그 자리를 절대 안 내놓는다. 심각하죠. 그런데 정말 어른은 나를 밟고 나보다 더 자네가 앞장을 서서 더 역할을 해달라. 이게 어른과 노인의 차이.
노인과 어른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단체를 할 때 제가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해요. 즐겨 써요. 나는 지금 징검다리의 역할을 한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와서 나를 말고 더 단체든 회사든 더 키워주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후계자들이 나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내 자녀들이 더 여러 가지 더 잘 돼야 되고 더 번창해야 되고 자손도 좀 더 많이 낳아 그런 마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노인은 다른 사람과 자신하고 비교를 합니다. 하지만 어른은 자신만의 아름다움, 나만의 장점, 나만의 내세울 수 있는 것 만들고 그걸 찾습니다. 이 얘기가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노인은 왜 그러냐면 본인이 불안하니까 별 가진 게 없으니까 다 하나의 외길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하고 비교를 제가 나보다 더 잘 살아 나보다 똑똑해 나보다 여러 가지 등등등 어머니들 많이 하죠. 이렇게 동창들 이렇게 만나면 그런 게 왜 그러냐면 행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하고 자꾸 비교하면 본인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위치는 무시해. 그건 노인이에요. 하지만 어른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자신만의 아름다움, 남의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해줘요. 아유, 그래. 아름다운 거야. 서로 아름다워. 하지만 우리 잘 지내. 그런 거 표현하지만, 아유, 됐어. 밥값 누가 내면 어때? 그런 마음. 자, 그리고, 노인은 내 외모, 늙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하지만, 어른은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병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글쎄요, 저도 이제 외모가 나이가 드니까 여러 가지 주름도 생기고 머리숱도 없어지고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두고 사는데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시면 또래에 비해서는 아직은 주름이 젊은 편으로 이렇게 보여요. 근데 머리숱은 많이 빠지더라고 나이가. 스트레스,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최근까지는 제가, 머리 빠진다 신경을 안 쓰고, 주로 스킨 로션도 제대로 안 바르고 했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왜 이렇게 또 사람들과 만날 때, 나는 괜찮은데, 그거보다는 조금씩은 갖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집에 스킨 로션도 좀 사달라고 그러고, 머리도 이제 관리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겉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크게는 신경을 안 써요. 모르겠네요. 그게 마음의 생각의 차이였는데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 넓어지고 제가 불안한 거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질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다른 거는 그냥 좀 무던하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노인보다는. 예. 그런 마음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으로 좀 이렇게 같이 실천해 보면 참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늙으면서 나이가 들고 자꾸 늙으면 어르신이 되어라. 이제 어른의 단계를 좀 더 한층 올라가서 어르신이 되어라. 이제 나이를 이제 더 드시게 되면 누가 봐도 어르신, 노인이에요. 근데 그때는 진짜 존칭 받을 수 있는 어르신, 어르신이 돼요. 노인 양반,
응? 뭐 할아버지 이런 것보다 어르신, 이건 참 존경을 받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어른의 단계에서 어르신으로, 정말 신이죠, 신. 어르신, 존경을 받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노인은 늙은 사람이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어르신은 늙었지만 존경을 받고, 어르신이라고 지칭하는 거는 내가 존경을 받고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인이 아닌 어르신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르신, 글쎄 한 번은 들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렵다. 네. 자, 그리고 노인은 몸과 마음, 세월이 가면서 자연히 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이고 뭐 운동해서 뭐해? 세월 가면 다 늙는데. 아유 귀찮아. 가꾸려고 하지 않고 운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니, 이제 어르신은 스스로가 운동도 하고 내가 젊음을 유지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에 도전도 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적극적으로 어울리려고 합니다. 뒷방에 뭐처럼 뒷짐지고 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내가 새로운 일 도전도 하고 그런 사람이 어르신으로 변신하는. 자꾸 갖고 해야죠. 갖고 해요. 우리 뭐 남성들 마찬가지잖아요. 나이가 먹다 보면 흡연, 음주를 안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몸에서 하는 냄새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항상 청결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 이상해.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으면 몸에서 그런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걸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청결하게 사우나도 가든지 아니면 샤워를 열심히 하든지 해야 돼요. 그래야 풍기는 채취도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로, 오늘 제가 좀 여러 가지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뭐 우리 연배들 같이 이렇게 쓰면 간혹 있어요. 남성들이 그런 게 또 냄새가 좀 더 강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답답해요. 진짜 이렇게 막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도 같이 옆에 있으면 저도 느끼는, 혹시라도 나도 그럴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항상 물어보죠. 야, 내가 몸에 냄새 나니? 그리고 아직은 그런 건 없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갖고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뭐 아무런 아유 냄새 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노인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안 돼. 오로지 자기 생각만 얘기합니다. 어르신은 상대의 생각, 그리고 상대의 얘기에 이해를 하려고 하고요. 때로는 내가 아량을 베풀고, 이거는 내가 경험이잖아요. 젊은 사람은 내가 경험을 해보잖아요. 이거는 내가 물러서줘도 별 문제가 없다.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는 것 같아. 그래도 오케이 받아주고, 이런 뭔가 아량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노인은 그냥 자기 고집, 자기 주장만 냅다 그냥. 다른 사람 얘기 그딴 거 필요 없어. 또 젊은 사람, 야, 네가 나이가 몇 살이니? 내가 얘기하는, 어른이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나이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갖다가 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면 이거는 잘못됩니다. 잘 대화하고, 물론 정확한 거라면 설득을 시키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결정이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한다. 그럼 자네의 생각은 어떤가? 이렇게 조율을 해. 조율을. 그런 대화의 기법도 필요하다. 고집을 피는 거는 노인이 하는 거. 대화의 아량을 가지고 함께 대화에 참여하고 설득을 시키고 때로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안아주는 이런 부분이 어르신이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노인은 상대를 자기 기준에다 맞춰요. 자기 기준. 나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니도 그렇게 해야 돼. 생각과 몸 자체가 그렇게 배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는 저도 조금은 그런 거 있지 않나 하는 반성도 해봐요. 제 습성이 살아오던 그 습관이 딱 배어 있어요. 배어 있어. 그걸 딱 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르신은 그러진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를 좀 이렇게 어르신은 덕담도 해주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근데 노인은 어때요? 상대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려고 그러고 상대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만 보게 됩니다. 내 주위에는 사람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저도 조금 바꿔져 가야 되지 않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해요. 이렇게 딱 보면 살다 보니까 사람이 스타일이 좀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선입견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폭넓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은 좀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노인은 상대방에게 간섭을 하고 잘난 체를 합니다. 노인은. 내가 말이야 옛날에 이랬고 말이야. 자네 지금 하는 게 그게 뭐야? 이거 아니야. 말투도 그래. 그런 식으로. 그리고 본인이 지배하려고. 근데 어르신은 스스로 자기가 어느 부분에 절제를 할 줄 알고 알아. 원래 고수는 잘 이렇게 안 났어요. 알아. 겸손하게 느긋하게 하고 그 젊은 사람이 하는 부분에서 요청이 오면 그때 알려줘. 근데 먼저 저쪽에서 거기서 청년들이 경험을 하고 젊은이들이 해봐야 자기들도 그 고비를 언덕을 넘어가는데 먼저 내가 나서서 이래야 제가 잘난 척 야야 이거 이래 쉬운 거야 이쪽으로 가서 이래 하고 이래 풀고 그러면 그 친구들은 도전에 그런 게 없어져. 하지만 저 친구들이 그냥 자기들이 해보려고 하고 해결을 할 때는 좀 지켜보다가 의뢰가 왔을 때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내 생각인데 이런 아량, 겸손을 가지고 풀어가는 게 의뢰다. 설명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자, 제가 볼 때는 그런 마음, 여유가 있잖아요. 좀 느긋하게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 자, 노인은 다음 얘기예요. 대가 없이 받기만을 좋아해요. 받기만을. 자식들한테 용돈 받는 그런 거 말고 받기만을 좋아한다. 어르신은 상대에게 베풀어주는 것을 좋아한다. 베풀어주는. 노인은 그냥 받기만 한다고 그게 다 좋은 걸까요? 이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받는 상황이 있고 하지만 내가 베풀었을 때 더 큰 사랑이 느껴질 거예요. 그게 이제 노인과 어른 차이점이다. 어르신. 자, 그 다음에 노인은 고독하죠. 외롭고. 왜 그러나 내가 노인 형태 티가 나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이 사람하고 만나서는 밥 한 번도 사는 적 없고 얻어먹으려고 뭐든지 있으면 욕심내고 다 그래. 택도 없는데 자기 고집 얘기하고 얘기 아는 거 얘기하는 애 다 틀렸고 끝까지 우기고
그렇다고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자, 그러면, 주위에 친구 없겠죠. 당연히.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뭐, 하다못해, 뭐, 한 번 먹었으면 한 번, 아니면 뭐, 두 번 먹었으면 한 번이라도 내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도. 특히 이제 나이를 먹고, 그럼 어르신들은 또 안 그러잖아요. 주변에 친구도 많고. 아니, 얻어먹으면 잘 먹었다가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 어? 말이라도 해야 돼. 아, 잘 먹었어. 그런 얘기라도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르신들은 주변에 친구도 많고 활발한 그런 어떤 표현도, 감사의 표현, 고마움의 표현 확실히 하고 이런 게 필요하던데. 자, 그 다음 노인은 이제 배울 게 없어. 나는 다 배웠어. 자기가 이제 최고다. 예를 들어 간혹 나 대학 교수인 내가 학교장애 내지 등등. 내가 박사학위. 그 분야의 박사지. 그 분야의, 그 전공의 박사지. 대학 교수는 뭐 자기 그 분야의 교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전체 전반적인 최고의 전문가는 아니란.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런데 어르신은 항상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르는 다른 분야는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아는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야. 뭐, 나름. 그래도 그 분야는 자기보다 더 최고들이 더 많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 네? 그렇잖아. 안 그래? 저도 내 분야에서 최고다 말할 수 없어요. 택도 없는. 택도 없는. 나보다 더 그냥 뭐 나이를 이렇게 통틀어 해버리면 더 나보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자, 그런 부분을 알고 처신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 저한테 하는 얘기. 자, 그리고 노인은 자기가 사용했던 물건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사람. 진짜 필요 없는 거를 차곡차곡 쟁여놓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이제 미련이 남고 아쉬움도 있고 추억에도 이렇게 있고. 하지만 어르신은 그 물건을 가지고 재활용을 하죠. 나눔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요. 그런 게 있네요. 예전에 이제 저의 경우도 제 전공 분야가 있어요. 거기에서 주로 이제 옷 종류 같은 게 좀 많죠. 유니폼 같은 거. 그런 걸 이렇게 나눠주고 그들이 그걸 구매하기 어려울 때 기념이 되는 이런 부분은 재활용, 그들이 입고 좋아하는 그런 방법들. 자세하게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부분들 아나바다 나눠준다. 그렇게 재활용하는 지혜로.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어도 기념 딱 되는 거, 진짜 필요한 거는 두죠. 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빨리 나눠줘서 그들이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아직도 몇 개는 남아있어요. 꼭 필요한 그런 거 빼고는 최대한 나누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다음 노인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글쎄요, 자기 거에 대한 부분은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남 거는 그냥 마구잡이 편하게 해도 된다. 공짜 좋아한다. 하지만 어르신은 이 공짜를 먹는다는 게 아니다.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식사 대접을 받지만 이걸 대가를 어떻게 지불을 해야 될까 항상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 그래서 공짜 그냥 주로 이렇게 이제 식사 자리가 많아요. 또 이렇게 보면 그냥 매번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공짜만 즐겨 먹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내는 거 싫어해. 좀 그런데 의아할 때가 좀 있죠. 사람이란 글쎄 뭐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인데 어르신이 되려면 그냥 공짜는 없는 거 세상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노인은 삶은 상실의 삶, 상실의 삶이다. 사람이 늙어가면서 이 5가지를 상실하게 된다. 첫째는 건강이요. 두 번째는 돈이고, 세 번째는 일이고, 네 번째는 친구, 5번째는 꿈. 이게 사라집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노인.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노년에 이 5가지는 의미가 있죠. 건강, 돈, 일, 친구, 그리고 꿈이라는 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은 최대한 이 5가지를 보존하려고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노력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늦추자는 거예요. 최대한. 나는 어떻게 늙음을 죽음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연의 생명. 그러면 나의 건강, 돈, 일, 친구, 꿈, 이 5가지를 간직하고 어르신으로 살아보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2024년 갑진년 새해 물론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고 더 멋진 인생을 살고 삶을 더 알차게 살아가시는 분들. 감히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다는 게 어쩌면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사는 게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노인, 저도 이제 뭐 노인에 들어가는 나이죠. 아직은 뭐 노인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좀 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숙하고 숙성되고 익어가는 그런 어르신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오늘 특집으로 여러분께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노인과 어른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3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 세상사 모든 근심과 걱정, 고뇌는 생각과 행동,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께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은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해서 오늘 6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각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 그리고 아침에 깔끔한 기상, 이게 도움이 될 것이고, 세 번째, 기도, 명상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언어, 좋은 생각과 함께 언어도 필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째 글기, 뭐 독서라든지 많은 책을 통해서 정말 좋은 글귀들을 많이 기억하고 우리가 벽에도 붙여 놓지 않습니까? 뭐 나는 할 수 있다라든지. 자, 그다음 6번째, 좋은 사람들과 좋은 만남이 이어져야 한다 하는 이런 6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바라다 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 우리가 당장에 문제가 생기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당황을 하게 되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지? 걱정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었고요. 자, 그렇지만 문제를 앞두고, 뭐 인간은 누구나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죠. 자, 그렇지만 나쁜 습관, 문제를 헤쳐나가는
장애물을 거쳐나가는 그 나쁜 생각, 안 될 거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야? 나는, 이걸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 이런 어떤 포기, 그런 걱정, 문제를 바라다보는 시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생긴 문제는 골칫거리가 아니고 나에게 어떠한 해결점을 제시해주는 도전이다. 도전이다. 이걸 헤쳐나가면 정말 나에게는 더 멋진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좀 되면서 문제를 바라다보는 시각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하다. 안 그러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패하는 그런 인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문제가 되고 근심거리가 있으면 저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술이라든지 심한 경우는 수면제를 먹고 어떻게든 잠을 자고 싶다 이러는데 그 방법이 좀 다르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 따뜻한 물, 뭐 꿀차, 그리고 가벼운 운동 뭐 등등 해서 건전하게 자기와 맞는 방식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게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맑은 정신에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이게 어렵죠. 힘들죠. 하지만 그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조금 터득한 부분도 그게 정말 어, 필요하다. 그리고 뭐 다음날 어떤 일정이 있고 뭐 외지로 가고 뭐 이렇게 뭐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날 잠을 못 자겠다. 그러면 제대로 잠을 못 잔다. 그 다음날 스케줄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 숙면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일어난다면 이런 문제나 좀 냉철하고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머리에서 좀 정리가 됩니다. 머리가 복잡해지고요. 뭐 이렇게 수면을 제대로 못 취하게 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멍하다 그러죠. 그런 떠 있는 그런 생각, 기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숙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예요. 기상을 하고, 명상을 좀 해야 합니다. 명상. 숙면을 하면 좋지만 조금 부족할 때, 그래도 아침에 잠깐이라도 명상을 하고, 나의 문제점이 지금 뭐가 이렇게 나에게 주어졌는지, 오늘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할 건지, 연상의 그림을 좀 그리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상, 그러면서 이제 기도, 나의 능력은 뭐 이렇게 부족하지만, 뭐 종교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묵상과 뭐 기도, 이런 부분들은 뭐 종교하고 상관없이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묵상을 하고, 뭐 때로는 종교적으로 좀 기대기도 하고, 그러면 마음이 훨씬 나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가 함께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또 풀어갈 수 있는 해결, 문제의 키를 풀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방식이라면, 그때는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예요. 현실을 도피하듯이 뭐 부정적인 뭐 그런 부분. 나는 이제 뭐 인생의 나락이 끝이야. 이제 이거 참 그런 얘기하면 마음이 아플 때가 저도 있는데 뭐 진짜 부도가 났어요. 진짜 막막해요. 그런 경험을 겪었을 때, 이거 정말 어떻게 해결할까? 그지만 어떻게 돼요? 말을 긍정적인 얘기를 직원들에게도 괜찮아 해결할 수 있어 뭐 라든지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하지만 말은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난 못해. 이거 이제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하지? 방법이 없어. 이거 뭐 오늘 해결되겠나 이거? 어?
그게 아니죠. 뭐 긍정적, 해결할 수 있어. 돼. 해보자. 그러고 차분히 정리를 하면, 만약에 정리를 하더라도 덜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평소에도 그렇지만 습관적으로 좋은 글귀를, 어, 벽에든 책상이든 뭐 사무실에, 벽면에, 예, 이렇게 좀 글귀들을 적어 둡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책상에 조그맣게라도, 아니면 뭐 가족들의 사진을 두면서, 그게 위안이잖아요. 좋은 글귀와 좋은 뭐 사진, 뭐 또 이렇게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 꽃 두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뭐 글이든지, 그림이든지, 사진이든지, 이런, 글귀든 모든 게 나에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고 나에게 성장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힐링이라 그러죠. 순간적으로 사진을 본다, 그림을 본다 해서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의 사진을 보고 동기부여를 받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사람들과 좋은 만남이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뭐, 때로는 그래요. 내가 정말 문제점이 생기고 힘들고 이러면 좋은 사람과 좋은 만남, 좋은 친구들, 좋은 관계가 있으면 도움도 받습니다. 도움도 받아요. 뭐 금전적인 도움도 있고요. 사업적으로도 새로 이렇게 제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거래처를 소개를 시켜준다든지 새로운 업종을 알려준다든지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인맥 관계를 했느냐에 따라서 어, 어떤 그 어려움, 문제가 생겼을 때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돼요. 인맥이 자산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평소에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된다. 결국 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 내가 만나는 사람, 뭐 술친구나 뭐 물론 술친구도 나쁜 건 아니야. 그렇지만 뭐 종교단체든 봉사단체든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정말 좋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활동, 만남이 있다면, 뭐 물질적인 게 아니들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6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바라다보는 시각을 바꾸라. 시각. 두 번째는 충분한 숙면,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는 기상. 그리고 세 번째는 명상하자, 기도하자 하는 얘기를 들었고, 네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해라. 긍정적인 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좋은 걸, 뭐 좋은 사진 등등해서 좋은 걸 많이 되새겨 두는 게 좋다. 그리고 여섯 번째, 좋은 사람들, 좋은 만남을 해야 한다. 이게 관건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번 시간에는 104번째, 104번째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일곱 가지에 대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상대 사정 부분. 두 번째, 너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 그리고 네 번째는 참자. 다섯 번째는 원래 그런 거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웃긴다. 스마일, 웃는다, 그냥. 스마일이란 표현보다 웃긴다. 일곱 번째, 까짓 거. 그런 거야. 예.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고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감정을 잘 이겨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일곱 가지에 대한 얘기를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예를 들어 우리가 약속 시간을 정합니다.
약속 시간을 정해서 뭐 예를 들어 1시에 만나기로 했다. 만나서 이렇게 친한 친구는 뭐 커피를 마시든 뭐 사업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데, 자, 약속을 정했는데, 약속 시간에 미리, 나는 가서, 기다리고 있다. 자, 그런데 늦게 온 친구가 더 본인이 화를 내고, 뭐,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근데 그런 게 한 번이 아니고, 이렇게 주로 이렇게 약속을 하다 보면 늦는 사람은 매번 늦어요. 어? 우리가 뭐, 어떤, 단체의 모임도 이런 거, 늦는 사람만 늦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면, 진짜 화가 날 때가 있죠. 정말 약속을 정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점심 약속을 했는데 자기는 밥을 먹고 왔다. 이런 경우, 황당하죠. 그러면서 사람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면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지만, 이게 말이 안 되겠지만, 그럴 사정이 있었구나. 이유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막 억지로라도, 내가 생각하는 입장보다, 상대 입장을 생각한다. 자, 이제 그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그 사람하고는 뭐 식사 약속을 한다든지, 이제 뭐 중요한 약속을 안 잡아야 되겠죠. 예? 예, 뭐 중요한 일을 같이 한다든지, 뭐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아닌 걸로,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다. 억지로 알았다. 그리고, 내가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참 신경전이죠. 뭐 특히 여성분들, 뭐 남자도 그럴 수 있지만 참 이렇게 모진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가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뭐 조금 이렇게 생각이 긍정적이고, 아이, 막 그런데 말든지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가 뭐 얘기를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옷이 왜 이러냐, 뭐 등등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엄청 상처받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 나는 뭐 나름 옷을 잘 입고 이쁘게 갔는데 얘가 옷이 그게 뭐 유행에 뒤떨어졌니 뭐 그냥 어, 얘기를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막 상처를 받고, 아니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입고 왔으면 그거면 돼요. 내가 만족이 되고.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왜 내가 상처를 받고 막 속상하고 힘들고, 진짜 그런 분들을 간혹 뵈면 참 저는 마음이 아파. 아니다. 어?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헤어스타일이 내가 마음에 들면 되지. 남이 뭐라 하든지 무슨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할 일이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 상대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예, 그러려니. 그러면 니나 잘 해라. 그렇게 던져버리고 편히 마음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상처를 받고 뭐 속상해하고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뭐, 세월이 약이겠지요. 뭐 이런 노래 가사도 있습니다. 정말 죽을 듯이 괴롭고 아프고 힘든 그것도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응? 그러다 보면 다 잊혀져요. 그래서 꼭 뭐 지금에 진짜 이거 내가 뭐 못 이겨내. 이거 큰일 났어. 나 극단적인 선택할 거야.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정말 엄청난 아픔, 뭐, 이별의 슬픔, 뭐, 등등, 시간 지나니까. 부모님의 어떤, 정말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월이 약이다. 시간 지나니까 다 잊혀지더라는. 그 상황에서는 아프죠. 또 생각하면 가슴도 메어지고 합니다만, 결국은 시간이 약이다. 예.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둑하게 생각해라. 그러면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지고 이겨내고 하더라니. 세월 지나서 돌아다 보면 그때 그 일로 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게 경험이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참자. 참자. 이게 참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감정의 컨트롤을 그 순간에 왁 해서 뱉고 나면요. 진짜 후회합니다. 후회. 어? 이 컨트롤을 진짜 그 순간에 예,
참을 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진짜, 어, 언론을 그때 좀 하나, 둘, 셋을, 제 경험으로 살려봐야 돼요. 잘 안 돼요, 그게. 화가 나고 확 터져요. 화라산처럼. 근데 그걸 참아내요. 그러면 문제, 실패를 좀 덜 할 수 있다. 그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좀 참아야 된다. 예, 참아야 된다. 그 순간 그렇게 폭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자. 자, 5번째. 이런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각기 다 유형들이 다르고 혈액형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뭐 빈부 차이도 다르고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쌍둥이. 자, 그래서 원래 그런 거다. 원래. 그래 웃자. 뭐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뭐 금방 이렇게 하고 또 돌아서면 웃고 하는 게 뭐예요? 다른 별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게 단순하다. 그게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계산되고 복잡하게 머리 싸매고 하지는 않는다.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이런 마음. 애들이 정말 천박지축 마음 다 열어놓고 막 하듯이 사람의 관계는 원래 그런 거다. 너무 큰 기대도 너무 큰 희망도 그렇게 막 섣불리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다. 예, 원래 그런 거다. 그래 뭐 상처받고 마음 아프고 기대 심리가 이만큼 되는데 왜 저럴까 그러면 안 된다. 원래 그런 거다. 자, 그리고 6번째, 세상을 살아보면 참 웃긴다. 웃기는 세상이다. 뭐 즐겁고 재밌는 일도 있지만 기가 막힌 생각도 못하는 황당한 일도 많은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웃긴다. 예, 그런 희극적 요소로도 좀 바라다 봐요. 그 별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별난 사람. 특이한 사람도 많고. 그 사이에 정말 희망되고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있는가? 정말 말도 안 되고 천방지축 지 마음대로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세상은 웃긴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뭐 나 혼자 괴롭고 뭐 고뇌하고 어? 뭐 머리 싸매고 그런다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다. 그냥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덜 상처를 받고 한다. 그래서 좀 단순하게 바라다 보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7번째. 까짓 거, 까짓 거. 뭐 이렇게 문제에 봉착이 되고 그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렇게 잘 풀어지지 않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 또 제 위치 그 자리에 원위치로 가고 이러면 아이 까짓 거 뭐 솔직히 네 없어도 되는 거고 까짓 거 쉽게 생각해요. 쉽게. 응? 뭐 거기에다가 뭐 네가 아니면 내가 못 살고 그런 건 아니다. 세상 까짓 거, 까짓 거 편하게 생각을 하면서 크게 생각을 하고 큰 마음으로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가져가면 그냥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오는 문제점, 스트레스 이런 걸 풀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상처받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104번째 시간의 얘기는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이겨내는 7가지 상대 다른 사정이 있다는 거 그냥 다르구나 인정하고 치워버리고 두 번째 너 때문이다. 왜 내가 너 때문에 마음 아프고 상처 그렇게 하지 마라. 세 번째는 시간. 시간이 약이다. 세월이 약이다. 네 번째는 참자. 참을 일이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참자. 그 폭발하지 말자. 네 번째, 5번째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6번째, 세상은 희극적인 요소만 웃긴다. 7번째, 까짓 거. 그래. 뭐, 바다 같은 큰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세상 까짓 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다. 하는 마음을 가지자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105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목은 오늘 삶의 한 단계를 발전하기 위한 7가지 제목으로 여러분께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7가지, 첫 번째 쓰임, 두 번째 통제력, 세 번째 경쟁 상대, 그리고 네 번째 계획, 다섯 번째 운동은 보약이다, 여섯 번째 완급 조절이 중요하다,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생각의 전환, 생각을 전환하게 되면 나의 삶에 있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 여러분께 오늘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쓰임.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삶을 정말 보람되고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자, 내 삶을 살아가는 쓰임,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쓰여야 되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잘 정리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좀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 이렇게 게을러지는 그런 걸 반복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가도 뭔지 하기 싫을 때가 문득문득 있고요. 그럴 때마다 새로운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면 된다,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수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가 번뇌하기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게으름을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왜 이 프로젝트를 하는가 등에 있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깨워내는 그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그 목표를 두고 게을러지는 나를 꼭 해야 되는 이유, 나는 어떻게 쓰임을 쓰고 있다, 쓰여지고 있다 하는 부분을 좀 절실하게 느끼면서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한다. 최고의 적은 게으름이다. 게으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된다. 왜 해야 하는가? 내 안에 나는 어떠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그 게으름을, 그리고 목표가 달성됐을 때 느낄 수 있는 희열, 그런 기쁨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통제력, 자기 통제력. 본인이 정말 유혹에 이겨낼 수 있는, 스스로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유혹에 우리가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쉬운 유혹에서 헤쳐나오지 못한다면 더 큰 나의 삶에 있어서 발전에 크나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통제력, 본인의 통제력이 강해야 한다. 자, 세 번째입니다. 경쟁 상대.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선의의 경쟁을 얘기하는 거지 꼭 상대를 내가 짓밟고 올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부분에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나하고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라이벌을 가까이 두고 있는 거에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면 그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 나를 보충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라이벌, 좋은 라이벌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나는 해낼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이거 무턱대고 그냥 하다가 뭘 되겠지, 어찌어찌 되겠지, 그게 아니지. 계획부터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뭐 일일 계획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 월, 연간 계획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계획대로 잘 안 돼요. 인간이고 사람인지라. 그래서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최소한 일주일의 계획이라도 좀 제대로 세워서 실천해보자. 그게 되면요, 월 계획까지는 세워집니다. 사실 연 계획은 좀 어렵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서 최소한 주 계획이 되면 월 계획까지는 계획대로 만들어지더라. 노력에 따라서. 그래서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 5번째입니다. 사실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분들 보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운동이 부족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몸이 귀찮고 힘들어도 운동을 하게 되면요, 체력적으로 뭔가 이렇게 몸에서도 에너지를 느낄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좀 이렇게 강력한 뭔가의 뒷받침이 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로감도 있지만요, 무조건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자, 무기력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운동이 부족할 때 내가 뭘 하냐면 전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운동이 상당히 필요하다. 운동은 결국 먹는 보약보다는 직접 운동을 하는 게 더 우리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뭘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일이 중요한지, 그 중요한 일을 먼저 찾아서 하는 게 더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쉬운 일부터 하려고 하다 보면 쉬운 거, 정작 해야 될 일, 꼭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다. 이거 물론 어린아이들 경우에는 쉬운 일, 할 수 있는 일, 수순부터 챙겨가는 게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중년, 노년, 결실을 맺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하루에 과연 오늘 뭘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생각의 전환. 이 발상의 전환. 이게 정말 결과를 엄청나게 바꿔놓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난 왜 이렇게 운동을 못할까가 아니고, 이 운동을 했을 때 나는 나에게 주어지는 체중,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내가 부족한 걸 어떻게 체력적으로 채울까.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운동을 못해서 운동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지금은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는 뭘 했으면 좋을까. 가장 좋은 거는 걷기 운동이에요. 걷기 운동. 그래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무리하게 관절에 무리하게 이제 나이 들어서 마라톤을 뛴다. 그 정상적인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맞는 게 운동이 과연 뭘까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식단도 조절하고 적당한 운동. 지금은 가장 걷기. 그 다음에 조금 운동이 되면 걷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속보로 걷는 그런 운동부터 하면서 체중 조절이라든지 관절의 근력에 도움되는 그런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나는 운동 안 돼. 나는 체력이 약해서 안 돼. 나하고는 운동은 멀어. 그건 아니에요. 결국은 운동을 함으로써 내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삶을 한 단계 발전 높이기 위한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